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자신을 이끌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면 당신의 가슴을 사용하라. 존 맥스웰. 네. 자신을 이끌려면 저는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끌려면 제 가슴을 갖다가 열어서 감동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저는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에게 정말 안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저는 항상 좋아요하고 하트 표시를 제가 항상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관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도가 좀 지나치는 그런 댓글들은 제가 이제 가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 스마일이 제 개인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갖다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으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정말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고양시에서는 집이 얼마가 돼야지 싼 건가요? 라는 한해 사랑 가족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상권 형성되어 있고 학교도 있고 살기 편한 동네로 얼마가 돼야지 싼 건가요? 분양가가 6억 정도면 싼 건가 비싼 건가, 또 매매가는 다 8억 미만이 돼야지 싼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정말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경기 남부, 수원, 오산, 동탄, 하다못해 경기도, 하남, 광명, 예를 들어서 다산,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8억선, 7억선, 6억선 아파트가 있는데도, 신축 10년 이내 아파트가 있는데도 비싸다고 안 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지방에 있는 제 감사 스마일 고향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거기가 30평대가 5억이 넘어가고 6억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야, 정말 지방에 있는 도시, 인구 30만도 안 되는 도시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6억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5억선, 6억선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고, 서울 종로까지 고양시 삼성에서 30분도 안 걸리는데, 이런 데가 정말 주거벨트가 이렇게 많지 않고, 또 10년 이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하고 자연환경이라든지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 다 갖춰져 있으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고양시의 집값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지 싼 건가, 얼마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집을 살 건가.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9만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주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장만을 늦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집장만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싸기 때문에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부디 없기를, 그리고 지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장만을 갖다가 늦추신 분들은 정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해서, 제 구독자, 제 애청자, 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무조건 한 채 이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이 오늘 물론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20대에서 30대가 치열하게 돈을 모으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댕투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20대 정말 치열하게 돈을 모으진 않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생활을 11년을 하고, 30대 초반에 제가 23살에 대한민국 육군 소유로 임관을 해서
34살에 이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20대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붙자도 몰랐고요. 그때는 정말 나라에서 주어진 그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전역을 하면서 집이 최우선 1순위. 내가 전역하면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게 이제 당면 과제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공제 그다음에 퇴직금을 모은 돈이 한 1억에서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 1억 남은 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전셋집을 얻어야 되는데 전셋집도 반지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파트는 거의 한 2억 선이었고 좀 괜찮은 서울 같은 경우 2억이 다 훨씬 넘었고 전세 가격이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 1억 5천에서 2억 사이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0대, 30대가 치열하게 돈을 모으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흑자 구간이라고 합니다. 기업으로 치게 되면 적자 구간을 벗어나서 사업이 자리를 잡고 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 진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남는 돈을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하거나 미래의 리스크를 대비해서 현금을 저축시켜 놓으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순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만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느 순간에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하는 구간이 빨라집니다. 한번 늘린 소비는 수준을 높여봤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도 없고요. 결국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득은 새로운 성장이 없다고 하면 늘릴 수 없어서 상방이 막혀있기에 그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아이 낳기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이제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일단은 이 수생투님의 블로그를 갖다 제가 설명란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살든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든지 투자를 통해서 자산 소득을 얻도록 세팅하든지.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40대 후반이고 제 이제 친구들이 저보다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1년 빨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지금 75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50줄로 접어들었는데 정말 20대, 30대, 40대를 치열하게 정말 사셨던 분들, 그리고 돈을 갖다가 투자를 잘했던, 그 다음에 연봉이 높았던 친구들은 내 집 병만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다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단은 내 집도 지금 없고 그리고 자산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가지고 순이익 구간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 낳기 전에 특히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에 투자 문제로 그와 다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배우자와의 경제관념의 차이로 이제 한숨 짓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뭐라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실제로 부동산 현장이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제관념이 많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투자 문제라든지 경제 개념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고, 또 많은 부부 간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돈, 그 다음에 이런 경제관념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게 되면 만약에 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정말 샘솟듯이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고민이 할 이유가 없겠지만, 결혼 생활은 어찌됐든 간에 경제 생활과 같이 연관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비교를 또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도 제가 투자 문제 때문에 이제 그와 다퉜다라고 이제 수생님께서 이 블로그에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일단은 평생을 갖다가 살아가기 위한 부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생활, 경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경제 개념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경제관념 차이가 정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결혼을 갖다가 앞둔 뭐 후배들이라든지 또 그런 뭐 어린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같은 방향을 갖다가 보는 사람을 만나라. 나는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다. 그러니까 또 같은 뭐 취미라든지 또 좋아하는 것들도 같아야지.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배우자 여행을 또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스트레스고, 나는 음주를 좋아하는데 또 배우자가 또 음주를 또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귈 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겠지만 결혼만큼은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생애 주기 수지 통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와 나태 그리고 무료함이 계속되실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보면 너무너무 좋다는, 인생은 선불이다. 인생은 후불이다가 아니라 인생은 선불이다라는 사실을 꼭 떠올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의 핵심 주제인데,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데 테크트리는 무엇일까요? 빠숑 김학렬 소장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빠숑 김학렬 소장님이 겪은 일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빠숑님이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정말 빠숑님은 찐 투자자이시고요. 또 투자를 정말 많이 해 오셨고 실제로 투자에 어떻게 보면 또 단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투자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분이 주위의 지인분들께도 많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빠숑님께서 방송에서 이제 밥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그 관련해 갖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분양을 했을 때 이때 고분양가 논쟁이 있을 정도로 분양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무난한 수준의 청약 결과였는데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청약시장 분위기가 급냉하게 됐고, 이때 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뭐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다 보니까 청약으로 완판이 되었으나 미계약 물량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합원 물량까지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빠숑님께서 친한 지인들에게 무조건 추가 청약에 넣으라고 추천을 했고요. 아직 내 집 마련하지 않은 몇몇 후배들에게는 직접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리해가지고 직접 모델하우스로 보냈는데,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던 후배 중 한 명이 40평형대에 당첨됐는데 이 후배가 당첨이 되고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혹시 또 정부 규제로 시세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입주할 쯤에 시세가 하락하면 내가 분양받은 금액에 나에게 매도해,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작구에 보면 상도동에 있는 그 이시연, 나 혼자 산다 이시연 아파트라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10명한테 물어봤는데 9명이 분양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너가 들어가기가 힘들면 나랑 반반씩 들어가자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 입지였고, 그리고 분양가가 그때 당시 7억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세를 세팅해도 그 금액에 이제 입주 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2배가 훌쩍 넘었고, 제가 최근에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지금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친구는 이제 저에게 항상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어려운 부탁을 갖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다 들어주는 걸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그 친구도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줘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친구 사례 하나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또 몇 명 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빠숑님이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후배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직접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시세는 분양가 대비 2배가 넘었고, 이 후배를 만나면 밥은 무조건 이 후배가 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밥은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테크트리는 지금
자기 주변에 정말 이런 빠숑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투자에 성공을 했고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선배는 국제빌딩 4구역 재개발 조합원이었는데 용산 3사 이전부터 조합원이었고 용산 3사 이후에 매수했던 금액보다 시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회복을 못했고 결국 그 선배는 큰 손해를 보고 매도했는데 끝까지 말렸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매도했고 속 시원하다면 다시는 재개발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내 앞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조합원 물량이 시장에 나오자 강남권 초기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지인에게 연락이 왔고 아무래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은 10년 이상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이 4구역 조합원 물량을 사면 어떻겠냐고 자문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추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거주 이제 하기에는 용산구가 그 선배 부부에게도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결국 그 선배 부부는 강남권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조합원 물량을 매수하셨고 2020년에 실입주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매일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분도 만나면 밥을 사주시거나 선물을 주실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빠숑님도 참 주변에 지인분들이 참 괜찮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또 빠숑님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빠숑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도 빠숑님의 블로그를 토대로 또 방송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친구나 어떤 선배, 어떤 후배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아직도 무주택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드릴 때, 이 이야기에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 또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은 확실한 안전마진이 보여야지만 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다들 폭락한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더 50% 이상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만이라도 그런 이야기에, 툭 해가지고, 가실 분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제가 막자.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꽤만이라도 그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정말 실제 팩트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은 확실한 안전마진이 보여야지만 매수를 하고요.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은 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공매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실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이 평가했을 때는 다소 비싼 금액으로 보이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 14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 실거주 하려고 샀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할 때쯤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매수할 때 매도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올바른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가격대이고 실수요자들마저 크게 메리트를 느끼는 가격대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매물은 사라지고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지난 5년간의 시장이 그랬고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되었다고 느낄 정도의 아파트라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사례가 그랬다. 제가 용산 센트럴파크 이쪽으로 지나갔을 때 이 아파트를 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2022년 6월 현재는 조금 다른 시장이다. 신규 아파트 시세가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방은 더욱 그렇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격이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또 싸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흐름을 읽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빠숑님께서 이렇게 멋진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이 참 개인적으로 부동산 멘토님이시고 빠숑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더 많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를 갖다 하시겠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20대 때 이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전역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퇴직금이라든지 군인공제, 저축에 이런 종잣돈 1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도 집 분양받지 않았을 때 저는 2009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었고 그 내 집 마련 첫 집을 갖다가 또 양도 매도를 해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또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정말 30대 쓰리잡 이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제가 정말 큰 아픔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갖다 조금 더 지금 방향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더 큽니다. 어떤 분들은 너 조회수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느냐, 너 유명해지려고 방송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돈을 갖다가 벌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인사이트를 갖다가 나눠주고 싶기도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이 방송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고 제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이 주 5일 방송을 해요. 제가 놀랬던 거는 5월 1일 날 밤에 9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빠숑님께서 5월 1일 아침 방송을 못 하셨거든요. 그걸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루틴을 지키면서 이렇게 라이브로 계속 하실까? 근데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 부동산 멘토님이 빠숑님이에요. 빠숑님이 주 5일을 방송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빠숑님보다 인지도가 없으니까 주 6일을 하자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감사스마일 TV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 6일 방송을 한다고 하면 믿질 않습니다. 제가 실은 지금 5월 4일에 전라남도 순천에 가 있는데 아침 시간에 방송을 하기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녹화로 지금 제가 5월 2일 날 지금 녹화로 지금 5월 4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20, 30대 분이 계시면 정말 20대 때 30대 때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치열하게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40대 때 50대 때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면서 또 진짜 이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20대 때 30대 때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종잣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20대 때 군생활을 하지 못하고 11년 동안 하지 못하고 2년만 하고 나왔다라고 하거나 아니 5년만 하고 나왔는데 1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30대 때 나와가지고 정말 쓰리잡을 하더라도 돈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 20대 때 군생활을 하면서 돈을 1년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모아서 11년에 1억의 종잣돈을 모으고 나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했었고 지금의 그때 당시에 1억이 지금의 1억보다 좀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었고 부동산 투자가 우상향을 간다라는 것들은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도 느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투자소득입니다. 근데 투자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종잣돈을 모아서 내가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서 작은 내 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되면서 우리가 7, 80대 돌아가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 20, 30대 때 내가 조금 시간을 쪼개서 잠을 좀 못 자더라도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모은 종잣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그런 자산을 늘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수생투님의 이 블로그 글은 너무너무 제가 훌륭하고요. 정말 이 아이 낳기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도 제가 소개를 안 드렸지만 정말 미혼 남녀들 특히 이제 방송 보시는 60대 70대 어르신 자녀분들께 제 방송 꼭
소개하면서 이렇게 꼭 한번 이야기를 갖다 꼭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저 역시도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어.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성실하다. 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12년 거의 개근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학교 생활 성실히 했었고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이 테크트리가 무엇일까? 파숑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실함,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